안녕하세요. 어려운 이수를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랩차트의 태연쌤입니다. 오늘은 요즘 모든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전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할 전시는 바로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로버트 리먼 컬렉션입니다. 이 긴 제목 속에 이미 오늘 우리가 만날 위대한 예술의 시대가 압축되어 있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서양 미술사의 가장 찬란하고 격정적인 순간들, 즉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핵심 소장품인 로버트 리먼 컬렉션을 통해 그 눈부신 순간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시는 단순한 명화 감상을 넘어서 한 시대의 변화와 혁명을 목격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전시 전반을 보시기 전에 대원쌤이 추천한 눈여겨보아야 할 작품 몇 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티스의 특이한 작품을 보시죠. 이 작품은 마티스의 누드화인데요. 얼핏 보면 우리가 아는 마티스의 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칙칙하죠. 딱 봐도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누드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도 신화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림 속에서의 장소는 마티스가 당시 머물고 있던 호텔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닥의 패턴이나 주변에 있는 이런 화병을 묘사한 것에서 앙리 마티스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의 비례가 잘 맞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긴 팔이나 큰 발과 같은 것은 마티스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완벽한 비례가 아닌 인체를 그리는 것은 19세기 후반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는 큰 혁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젊은 화가들이 신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화가만의 개성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주제가 변주됐던 또 하나의 예를 다른 작품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주제는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통적이라고는 오랜 동안 그려져 왔던 그런 주제였는데요. 특히 엿보다라는 그런 관점을 넣을 수 있어서 극적인 구도를 창출할 수 있으며 많은 화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폴 세잔이 그린 목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것을 잘 보시면 이 배경이 과연 신화 속의 배경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고요. 얼핏 보면은 그냥 파리의 강에서 수영하고 목욕하고 여가를 즐기는 아낙네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가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작품은 고갱의 이 작품입니다. 여기서 고갱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을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타히티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욕하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깊이감이 없는 이런 평면적인 구성이나 아주 과감한 색감의 사용 등이 고갱이 추구했던 그런 예술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주제가 현대적으로 아주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재해석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첫 번째 주제에서의 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려져 오던 누드라는 전통이 어떻게 화가들에 의해 변주가 되고 해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은 인상주의의 세계입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기존의 아카데미 미술이 중요시했던 역사적, 신화적 주제 대신 지금 여기의 일상과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캔버스를 자세히 보시면 물감을 섞지 않고 작은 붓터치로 나란히 찍어놓은 듯한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사물 자체의 색이 아니라 빛에 의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색채의 인상을 포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인상, 즉 임프레션이죠. 모네는 해가 뜨고 지는 순간 안개 속 풍경 등 동일한 대상을 다른 시간과 날씨에 수십 번 그리며 순간의 빛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옆에 있는 르누아르 작품을 보시죠. 그는 야외의 밝은 햇살 아래서 춤추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행복한 모습을 부드러운 색채로 담아냈습니다.
인상주의는 예술을 특권층의 전유물에서 우리 모두의 삶으로 끌어내린 진정한 미술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몇몇 화가들은 인상주의의 순간적인 인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빛뿐만 아니라 화가 내면의 감정과 사물의 구조적인 형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주목해 주시죠. 그의 붓터치는 인상주의보다 훨씬 강렬하고 역동적입니다. 격렬한 색채와 소용돌이 치는 듯한 필치는 그의 고독하고 열정적인 영혼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색채는 현실을 모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작가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언어가 된 것이죠. 그리고 폴 세잔이 있습니다. 그는 자연을 구, 원통, 원뿔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사물은 단순화되고 재구성되며 후대의 입체파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폴 세잔은 모네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네는 눈으로만 보았지만 나는 정신으로 본다 라고 말하며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꽤 어렵죠. 에드와르 비에르나 피에르 보나르의 작품을 보시면 실내 풍경과 인물들이 때로는 몽환적이고 평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기억과 감정이 섞인 주관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형태는 흐릿하지만 색채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들은 예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인간의 영혼과 상징적인 의미를 탐색했죠.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초기 모더니즘의 선구자들은 인상주의의 빛과 후기 인상주의의 감정을 극한으로 밀어붙입니다. 오늘 이 특별전의 제목에 포함된 로버트 리먼 컬렉션이 왜 특별한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로버트 리먼은 미국의 금융계 거물이자 대단한 미술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명한 그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중세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관통하는 그런 통찰력 있는 컬렉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 소개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작품들은 그가 이 미술사적 변혁의 시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컬렉션이 특별한 이유는 명작들의 나열을 넘어 마치 시대를 여행하는 하나의 완벽한 지도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리먼의 눈을 통해 한 시대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받았으며 마침내 현대 미술의 문을 열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의 속도와 시선으로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작가의 열정과 시대의 빛을 오롯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전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